형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밥이라도 먹고 가야 되겠다. 그래, 장례식장에 이렇게 좀 시끌벅적해야지. 어? 근데 저 사람 야, 강장이 니 그렇게 살지 마라, 임마. 내가 뭘? 친구가 돈 100만 원 빌려달라는데 사내 자식이 모양 빠지게 꼼지가 빠지라 도망치고 말이야. 뭐라고? 니 애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나? 소금쟁이라 부르는데 소금쟁이, 임마. 이게 직거래면 다 안 좋아하나. 다시 얘기해봐라. 뭐랬는데? 문석이는 그날 저를 폭행죄로 경찰에 신고했고 저는 결국 200만 원의 합의금을 주고 사건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와, 문석이를 여기서 보네. 아싸. 광 3점에 초단에 피까지 5점이네. 50만 원씩 주이소. 어허, 판돈이 꽤 큰 거 같은데. 자, 그럼 이번 판부터 판돈을 좀 올릴까 해. 얼마로요? 2배, 20만 원. 어떻습니까? 나는 뭐무것도 없고 하겠습니다. 일단 가보시죠. 오케이. 20만 원이면 거의 도박 아니가. 나도 지난번처럼 당하지만 않을 거다. 어디 두고 보자, 박문석이. 안녕하세요. 저 일단 이것 좀 받으시고요. 예. 아니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 다름이 아니라 며칠 전에 장례식장에 왔는데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거든요. 혹시 CCTV 영상 좀 볼 수 없겠습니까? 지갑을 도둑 맞았다고요? 언제 장례식장에 왔다 갔습니까? 5일 전에 특 1호실로 제가 조문을 왔었거든요. 특 1호실이라. 여기 있네. 이건 그날 영상인데 여기서는 지갑을 도둑 맞는 모습은 안 보이는데요? 혹시 사각지대에서 잃어버렸었나? 잠깐만요. 여기입니다. 아니 이 영상은 조문객들이 핫도 치는 모습밖에 없는데. 저 실은 저 도박 장면이 좀 필요한데 이 부분 영상만 저한테 주시면 안 될까요? 영상을요? 안 됩니다. 이거는 함부로 유출할 수 없어요. 제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전부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요. 장례식장에는 절대로 피해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참. 그럼 영상은 드릴 수는 없고 요 부분만 핸드폰으로 살짝 찍어 가세요. 더 이상은 내가 도움 줄 수 없습니다. 그것만이라도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요 부분 요렇게.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야, 강지야. 니 이 영상 어디서 났노? 그 네가 알 필요 없고 니 이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 거 모르나? 나는 사회적인 실천을 위해서 한 것뿐인데 무슨. 강지야. 니 경찰에 고발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 그래? 그럼 박문성 니 도박했다고 내 고발할 거다. 뭐라고? 네, 친구라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하는 건지. 자, 강재한 씨와 박문석 씨 사이가 정말 악연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서로 고발하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해결책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재한 씨와 박문석 씨는 원래 지인 사이였지만 둘 사이에 폭행 사건이 벌어진 후 사이가 멀어졌는데요. 이 일로 인해 강재한 씨는 앙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장례식장에서 박문석 씨가 치는 고스톱을 보니 오고 가는 금액이 큰 것을 알게 됐고, 이를 빌미로 삼기 위해 장례식장 CCTV 담당자를 찾아가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어렵사리 해당 장면을 촬영해온 강지한 씨는 박문석 씨에게 이 영상을 보내면서 돈을 요구했는데요. 박문석 씨는 이에 응할 수 없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강지한 씨를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지금 서로 고발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최재원 변호사님, 이 고발을 할 수 있는 범죄 혐의가 있습니까? 네, 참 악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게요. 네. 사례에서는 여러 가지 법률 위반 혐의들이 좀 보이는데요. 우선 강지한 씨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라고 하셨는데 지금 CCTV 영상에 찍힌 모습을 개인정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다들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 이 법률에 따르면 이제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이제 성명이라든지 뭐 주민등록 번호뿐만 아니라 영상을 통해서도 그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면 그 영상 자체도 개인정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아파트 단지나 회사, 학원, 특히 뭐 학원 같은 데서는 아이가 사라져서 찾거나 할 때 보통 보면은 이 CCTV 영상 좀 봅시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보기만 하는 게 문제가 됩니까?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현재 시행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또는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람도 처벌을 받지만 일단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 강지한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녹화된 CCTV 영상을 휴대폰으로 이제 촬영을 한 거잖아요. 이것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이제 사무장님 이제 물어보신 것과 이제 아나운서님 물어보신 것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사실 강지한 씨는 직접 CCTV 영상을 파일로 받은 것은 아니고 네. 틀어져 있는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촬영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과연 제공받은 걸로 볼 수 있느냐 이 여부가 최근에 대법원에서 쟁점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오, 궁금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이걸 어떻게 봤습니까?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강지한 씨처럼 CCTV 영상을 자신이 따로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촬영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시청을 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 영상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우리 대법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이제 영상정보 처리 기기에 의해 촬영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과 위치 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의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정보의 경우에 영상이 담긴 매체를 전달받는 등 영상 형태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것 외에 이를 시청하는 방식으로 영상에 포함된 특정하고 이제 식별할 수 있는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취득함으로써 지배 관리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대법원이 구체적으로 설시를 했습니다. 네. 이야, 그렇다면 이게 CCTV를 단순히 보기만 하는 거,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건 명확해졌네요. 네. 자, 그렇긴 한데 이게 범죄가 일어났을 때 증거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게 또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럴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방법을 좀 궁금해합니다. 예. 그 CCTV 영상이 사실 많은 경우에 또 유력한 증거도 되고 뭐 그러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요. 저 역시도 이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CCTV 영상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뭐 온갖 방법을 좀 강구하긴 하는데 우선은 CCTV 관리 주체가 공공기관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조금 나눠서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요청을 하면 쉽게 받을 수 있나요? CCTV 영상을 관리하는 곳이 뭐 정부 기관이거나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정보 공개 포털을 통해서 정보 공개 요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이제 보통은 교통사고가 나거나 했을 때 지자체나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도로 CCTV 영상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 이제 정보 공개 포털을 통해서 해당 CCTV 영상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다만 이 경우에도 개인 정보를 이유로 이제 비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유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CCTV 영상이 좀 나온다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정보 공개 청구를 할 때부터 시간대와 장소를 정확하게 특정해서 일단 신청을 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할 소지가 좀 있다. 그런 영상은 비실명 처리를 해서 제공해 달라. 이렇게 처음부터 요청을 하면 네. 비실명 처리를 해가지고 제공을 해줍니다. 그럼 일단 정부나 공공기관은 그런 절차가 있고 정부나 공공기관이 아닌 곳은 어떤 절차로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네, 사실 이제 정부나 공공기관이 아니라 뭐 사적 단체라든지 아니면 사설 건물에 있는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경우가
제일 까다롭습니다. 네. 이럴 때는 무단으로 CCTV 영상을 제공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좀 거쳐야 되는데요. 이제 만약 그 영상이 형사 사건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제 수사기관에 이제 요청을 해서 영상을 좀 확보해 달라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하면 되고요. 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해당 영상을 확보를 하고 나면 그때 이제 정보 공개를 신청을 해서 영상을 제공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 형사 사건과 관련이 없는 영상인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는 따로 영상을 확보를 하질 않거든요. 네. 그럴 때는 법원을 통해서 증거 보전 신청을 하고 증거 보전을 받는 방법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CCTV 영상 안에 개인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좀 까다롭게 관리가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자, 또 하나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요. 지금 CCTV 영상을 찍어가라고 암묵적으로 허락한 지금 직원 김정우 씨도 이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잘 보셨습니다. 그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대법원은 단순히 CCTV 영상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우 씨처럼 CCTV 영상을 보고 가라 하거나 아니면 휴대전화기로 찍어 가라 이렇게 이제 허락해 주는 경우도 네. 사실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CCTV 영상을 확보를 하고 싶어도 그 절차를 거치고 있는 동안에 CCTV 영상의 보관 기간이 좀 짧지 않습니까? 절차 진행 중에 삭제되고 없어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게? 사실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되긴 하는데요. 짧게는 일주일, 길어도 2달 이상 이렇게 CCTV 영상이 보관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우선은 해당 CCTV 영상을 관리하는 곳을 확인한 다음에 그 영상의 보관 기간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다음 보관 기간이 너무 짧다면 그 담당자한테 적법한 절차대로 향후에 이제 요청을 할 예정이니까 그 영상이 삭제되지 않도록 따로 좀 보관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삭제되지 않고 보관이 되어 있다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적법한 절차대로 확보를 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팁이 있는데요. CCTV 영상을 관리하는 담당자를 찾아가가지고 별도로 USB 같은 것을 하나 사서 이제 제공을 해주고 네. 삭제되지 않도록 USB 좀 담아주시면 안 되겠냐라고 부탁을 하면 그렇게 따로 보관을 해주시긴 합니다. 그래도 그런 방법이 있네요. 자, 요즘 사실 아파트나 공공장소 CCTV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아무래도 좀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개인정보보호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사례의 그 직원인 김정호 씨처럼 CCTV 영상을 쉽게 보여주고 또 그러다가 처벌을 받는 경우들이 허다하거든요. 따라서 아파트나 회사 그리고 이제 공공장소 같은 곳의 CCTV 관리자분들은 이런 문제를 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쉽게 CCTV 영상을 막 틀어주거나 보여주거나 하면 안 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열람이 될 수 있도록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어쨌든 강지한 씨는 그렇게 해서 CCTV 영상을 빌미로 해서 지인인 박문석 씨를 지금 협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당연히 처벌을 받겠죠? 네. 강재한 씨는 CCTV 영상을 근거로 박문석 씨를 협박하고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갈죄는 돈을 이제 다 받지 않더라도 미수범까지 처벌을 하기 때문에 네. 강재한 씨는 공갈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박문석 씨가 너무 큰 판돈을 걸고 한 그 도박에 있거든요. 예. 이 도박에 대한 거 만약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박문석 씨도 이 도박죄는 성립하겠죠. 사실 도박죄에 있어서 도박의 정도가 어디까지냐, 이거는 금액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대법원도 형법상 이제 금지된 도박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도박의 시간과 장소, 그 도박에 걸었던 재물의 가치, 그 도박에 가담했던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 정도, 또 도박으로 인해서 이제 얻게 되는 이익의 용도 이런 것들을 좀 객관적인 사정들을 다 참고해서 결정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근데 다만 이런 대법원의 기준에 따르더라도 이 사례에서의 수준은 오락의 정도를 벗어나서 한 도박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궁금한 게 도박죄는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가 되나요? 네, 형법상 도박죄에 해당할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요. 그 형법이 아니라 다른 특별법으로도 도박이나 사행성 게임을 많이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단순 도박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 등에 따라 훨씬 더 무겁게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강지한 씨 같은 경우에는 도박을 신고를 한 그 자체가 공익적인 목적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판단이 될까요?
보통은 강지한 씨처럼 공익적 목적을 이유로 자신의 행동을 좀 정당화하려는 분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실제로도 이제 정당행위로 판단받아가지고 이제 무혐의가 되는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이런 이제 정당행위라는 것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사회상규에 이제 위반되는 거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는 거고 결국 너무 이제 가벼운 것들은 위법성이 없다라고 봐서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주된 내용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이런 정당행위의 판단을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적이 정당해야 될 뿐만 아니라 방법이나 수단이 상당한 수준 이내여야 되고 또 그 보호하려는 법익과 이제 침해하려는 법익 사이의 균형도 조금 봐야 되고 나아가서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던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이 정당행위라는 것이 인정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행위를 보면 정당행위라고 보기는 사실 좀 어려워 보입니다. 개인적인 목적이 있었으니까요. 네. 자, 이 사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지한 박문석 씨께 또 한 말씀 해주시죠. 우선 강재한 씨 CCTV 영상을 정보 주체 동의 없이 함부로 열람하거나 제공받으면 크게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주의하셨으면 합니다. 나아가 이런 영상을 토대로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돈을 요구하면 또 다른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박문석 씨께서도 이번에 이제 장례식장에서 했던 화투 게임은 일반적인 오락 수준을 넘어서 도박의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주의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두 분 사이에 꼬여 있는 이런 악연의 실타래가 좀 잘 풀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음.